안녕하십니까, 김주영입니다. 지난 9편의 충격적인 내용들에 대한 파장이 상당했었고, 많은 분들의 따끔한 충고와 걱정의 메시지들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8편부터 10편까지 왜 날 왜? 스러운 어떤 그런 무모한 도전, 그리고 트랙에서의 폭주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아직 정신 못 차린 뽕맞은 미친 드라이버의 폭주 이야기로 시작됩니다만, 우리에게는 아직 6부에 추가적인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맹목적인 비난보다는 어떻게 사람이 다듬어져 가는지를 남은 스토리 업로드 기간 동안 한번 보시면, 그러면 어쩌면 더 재미있는 스토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9편의 카마로 사건 직후 GT3 전차주가 쓰시던 다 뜯긴 타이어를 빼고 새 타이어를 장착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영상을 간단히 보면서 복귀를 하고, 지난 카마로 사고가 터진 정확히 일주일 후 다시 돌아온 쉬는 날 칼을 갈아서 인제로 갑니다. 스피드에 미쳐있던 것도 있었지만 991 GT3의 고RPM, 그 고막을 찢어버릴 것 같은 그런 카리스마는 중독성이 강합니다. 끊을 수 없는 마성의 매력입니다. 유독 이때 폭설이 잦았었고 인제 주행도 취소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영하 13도의 강추위에 공기압을 잔뜩 빼고 주행을 들어갑니다. 저런 강추위에는 베스트랩이 연거푸 어택하여 후반부에 찍히게 되는데, 기록보다도 그 과정을 보여주는 몇 랩을 연달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날의 기록은 지난번 테스트 주행 때보다 약 1.6초 단축시켜서 단숨에 1분 45초 초중반까지 뛰어 올라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영하 15도 강추위에 온수 손세차를 하겠다고 물 뿌렸다가 얼음으로 바뀐 차를 끌고 집에 가기도 했으며, 지금 돌이켜보면 저도 웃음이 나는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급하게 치고 올라가면 현자 타임도 빠르게 찾아옵니다. 일산 포르쉐 센터에 가서 엔진 오일과 각종 메인터넌스를 보고 마음 한쪽 구석이 허해지는 그런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허한 마음에 이 백지 같은 GT3를 쳐다보고 있으니 그 마음 더 공허해지는 것 같아서 지인의 샵에 가서 늘 마음속에만 존재했던 그 꿈의 데카를 하게 됩니다. 마티니 포르쉐. 데칼도 데칼이었지만 이제는 습관적으로 폭주를 띠고 있는 저 스스로에 대해 하나씩 그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나저나 마티니 포르쉐 GT3는 지금 봐도 너무 이쁘네요. 첫째 딸이 특히 이 현란한 색감의 마티니를 너무 좋아해서 이때 이 녀석과 드라이브를 틈틈이 다녔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갔던 곳이 우레옥 본점 가서 평양냉면 먹고 교보문고 가서 둘이서 한참 책 보다가 집에 오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첫째 딸이 저와 비슷한 성향이라 구경하는 것보다는 직접 무언가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유튜브 만들고 싶다고 몇 번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더니 아빠 유튜브 들어와서 뭐를 보긴 본 모양입니다. 턱끈이 뭐 하는데 쓰는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러고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악플로 많지. 아빠도 되게 궁금해. 왜 악플 달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누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 떨어뜨리고 싶은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구독을 떨어뜨린다고? 그러니까 구독자를 떨어뜨리는 거야. 심하시고 구차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해? 자기가 그러니까 셈이 나서 배 아프다 이 말이야? 와, 왜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내가 그 다른 영상을 봤는데 그 어떤 사람이 유튜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친구였던 거야. 그 친구가 막 엄청 유명한 사람한테 자꾸 막 그래가지고 그럴 막 자꾸 악플 달고 욕하고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알겠어. 아빠가 마음 다칠까봐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중간에 잠시 차를 끊으려 했던 일이 생각이 나면서 현자 타임이 오기 시작합니다. 인제를 가는 빈도 수도 좀 줄어들었고, 그러나 기록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록들을 갈아치웁니다. 아우디 알팔로는 그렇게 깨지지 않던 1분 46초 0의 그 벽이 금방 깨지고 단숨에 1분 45초의 벽을 넘어서 1분 44초 초반까지 찍어냅니다. 그러던 중 생각보다 장시간 마음고생을 시켰던 포르쉐 991 GT3 RS 보라돌이의 수리가 모두 완료되고 이 마티니 GT3는 스스로의 역할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완수하게 됩니다. 첫 등장부터 랩타임까지 노받고 직진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마티니 포르쉐는 더 이상의 트랙 주행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되어 애들 데리고 쌍으로 드라이브를 자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서울 사는 스포츠카의 올바른 사용법 사례인 듯, 또 어찌 보면 보기 힘든 또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된 것이죠. 하나의 동기부여와 스스로의 성취감의 확인 도구로 이용했던 더 베스트랩 사이트에서 저를 보신 분들이 아마도 이때부터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는 잘 모르지만 가장 높은 자리는 자주 바뀌지 않는데 일반인 유저들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체급의 차가 연거푸 기록 갱신을 하면서 위로 쭉쭉 올라간다는 생각이 드셨으니 신기하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도 나중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번째 자리에 보라돌이 GT3 RS가 등장했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모든 수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한 번의 테스트 주행 후에 바로 어택을 했는데 차의 움직임, 경고등 문제, 종속, 랩타임 등등 모든 것이 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출고되고 고생시킨 것이 또 안쓰럽기도 했고 애정의 표현으로 이 녀석도 이쁘게 데칼로 꾸며주었습니다. 이 녀석도 첫째 딸의 사랑을 듬뿍 받기 시작했죠. GT3가 빠르냐, GT3 RS가 빠르냐 하는 그런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GT3 RS가 당연히 빠릅니다. 그런데 GT3 RS가 운전이 더 어렵습니다. GT3 RS의 확대된 에어로다이나믹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에어로가 보강이 되면 운전이 보통은 쉬워지지요. 그래서 그 운전 난이도에 에어로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GT3의 경우 프론트 타이어를 245, GT3 RS의 경우에는 265 사이즈를 사용을 합니다. 보통 FF 차량들이 프론트 그립을 강하게 유지를 하면서 리어를 적극적으로 흘리면서 운전을 하는 그런 것처럼 RR 차량들은 반대로 리어의 강한 그립을 이용하면서 프론트의 타이어에 적극적인 슬립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프론트 타이어가 강해진 만큼 순간적으로 프론트가 그립을 딱 해버리는 그 순간에 그립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보통은 스핀을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GT3 RS의 운전이 어렵고 랩타임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즉 프론트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 GT3 RS가 압도적으로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라도 두 대의 명차를 동시에 소유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또 즐거웠고 이제 역할을 다 했으니 GT3는 멀리 시집 보내기로 합니다. 아쉽지만 마지막 가는 길 딸내미들이 주차장까지 내려와서 배웅도 해주었고 가는 길에 넉넉히 앞으로 잘 살으라고 기름 탱크도 유례없는 가득 주유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991 GT3는 떠났고 저 마지막 자리에서 저는 바로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를 가는데
이 부분부터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